말씀드렸지만 전진희 후보의 큰아빠 되는 사람이에요. 뭐 제대로 뭐 큰아빠 돼가지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진이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있을 동안 저도 나이를 꽤 많이 먹었거든요. 이래봤더니 걔가 45년생이에요. 해방군 일제 시대 때 적응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진영이는 혼자서 이제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할 때나 저거 하는 거 보면 그 모든 게 어려운 사람이나 뭐 저거 한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잠들 못하고 저걸 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좋아하고 근데 부모 마음은 얘가 빨리 커서 학교 다녀서 직장 다녀가지고 좋은 사람 말아서 시집가서 잘 사는 거 그런 걸 바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부모로서는 진짜 그 난감해요. 뭐 저거 한 것도 없고 저거 하는데 나갔네. 그러니까 부모고 또 저고 다 집안 식구들이 그래 네가 한번 꿈을 그렇게 가졌으면 그런 마음을 먹고 한번 나가봐라. 솔직한 마음으로 딱 되리라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날리면서 야중이라도 모든 게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벽돌 한단 쌓아 올라가듯이 차근차근하게 밟아서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그때 올라갔을 때 성공하면 그때를 바라는 거지 지금 당장 나와서 나 국회의원 한다고 나와가지고 이 된다는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네가 어차피 이 길에 발을 닫았으니까 여러 국민을 저걸 하고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거를 잘 생각해서 국회에 지금 가봐야 뭐 서로 뭐 저거만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 상대하면서 지가 생각하고 있던 거 또 이 서대문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감사합니다. 아이 뭐냐? 네, 우리 큰아버님께서 우리 민중당의 앞으로의 서대문의 전 정치 방향을 또 이렇게 올바르게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훌륭한 가족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전진희 후보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네요.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제가 좀 지나가면서 봤는데 우리 후보님이 여기를 짬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진희는 누구인가? 전진희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전진희 자기소개라기보다는 우리 민중당이 서대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 보면 20대 국회에서 평가는 지들끼리 싸우고 제밥그릇 서로 챙겨 먹고 큰아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회가 국민 요구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서대문에서 그러면 민중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제가 인사도 아직 안 드렸더라고요. 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대문 갑에서 출마합니다. 전진희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신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개소식을 오늘 다양한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과 주민의 시간이고 이렇게 바로 생중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나중에 꼭 아직 유튜브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소식 준비하면서는 꼭 같이 인사도 드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희 뭐 전진이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게 어떤 저의 특징 첫 번째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이라고 좀 인사를 드렸지만 선생님 휴지 좀 네, 가족을 먼저 이야기하죠. 네. 주민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같이 관계도 맺고 말씀도 많이 나눈 분들도 계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도 좀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는 제가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아, 우리 한국 사회를 실제로 일떠세웠던 주역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정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인으로 올려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민중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게 어떤 한 명의 유명 정치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우리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저의 이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민중당 이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것보다는 민중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민중들과 함께하는 하나라도 귀중한 일을 같이 하자라고 마음먹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선거 시작했을 때 처음 했던 거는 20대 국회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다 하나같이 같은 소리 해주셨는데 국회 없어져야 된다. 싹 갈아엎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일 안 하고서는 해고 안 당하는 국민이 있냐. 왜 국회의원들은 철밥통이냐. 어떻게 1265만 원 월급 받으면서 일을 저렇게 안 할 수가 있냐. 도대체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뭐 하는 거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과 그리고 국회가 지금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났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게 바로 국회의원 특검 폐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검 폐지법을 발안을 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의 국회를 어떻게 하면 국민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의견을 듣고 의견을 여쭙고 발안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의회의라고 해서 법안을 실제로 심의하는 소규모 법안 토론을 주민들과 함께 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나면은 실제로 그것을 입법화하기 위한 운동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자체를 만드는 것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정치를 보면서 염증을 느끼시고 너무 분노스러우니까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약속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후보들도 내 핵심 공약은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국민소환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연설하시거나 공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목숨줄을 국민들한테 내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자고 민중당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다 일일이 국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꼭 이번 총선 지나고 나서도 꼭 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그래서 국민의 명령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예요. 국민의 명령대로 일하기 위한 후보. 그리고 국민들을 곳곳에서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후보. 그런 후보로서 국민의 명령에 그리고 우리 민중당의 당원들의 명령에 부합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진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명령을 받아 아는 그런 국회 그리고 앞으로의 서대문구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지난 12월부터 2월 초까지 서대문 구미 약 3,000명의 그 주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마다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다.
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드는데 아마 이게 이제 촛불 이후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요구와 그런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지만 이 국회 자체는 촛불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멈춰있는 지금의 국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국회에 닿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민들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아픔들을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이제 서대문구 주민이다 보니까 서대문구에서도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서대문 주민들의 고충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정치다. 우리의 정치가, 우리 민중당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실제 주민분들께서 오셔서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또 국민으로서 또 구청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20대 대표 이나인 주민님,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서대문구 그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사 관련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네, 갔었는데 사실 이게 받으러 가니까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리고 해마다 물총 축제를 하는데 그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이물질을 누가 넣어가지고 안전적으로 뿌린다거나 아니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물총 축제를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신촌 발전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시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다니면서 막 내가 만족한다? 서대문구에서 살아서 이런 복지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좀 서대문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구가 아직도 발전해야 된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실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의 그런 자치적인 활동을 많이 보조를 하고 도와주는 게 참 필요한데 말로만 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얘기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은정 선생님께서는 또 네, 민중당 전진희 후보에게 기대하는 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정치가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대문구가 저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와서 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들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제껏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저는 아까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 나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 국회의원 월급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일하면 당연히 거기다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랬더니 1200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내 연봉이 얼마나 됐던가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나는 연봉도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한 달에 일하는데 이따위로 때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아엎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너무 깊이, 너무 넓게 하셔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솔직히.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강성미 주민님을 뵈니까 그전에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알고 이제 그 주민님의 활동을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전직 행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주민님께서 2년 전부터 알고 있고, 같이
많지요. 그죠? 강동리 주민님이 하시는 일이 혼자서 하시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끈덕지게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주민의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저 사람이 뭔가를 응원받을 만한 일을 조금 모습 보이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되면 너무나 원하고 바람직하고 바라던 바로 그것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했는데 이제 안 됐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만 말아버릴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일 보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리고 사실 그 개인적인 그 생활도 반납하시고 하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믿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좀 든다고 할까요? 오히려 이제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 사람의 심지가 좀 있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본다면 조금 그것이 힘이 돼서 앞으로 큰 일에 투석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 대범하다. 젊은 나이에는 베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일을 당당히 내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걸 보니 용감하고 멋진 청년이다. 그래서 좀 오래 그런 멋진 청년이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민분들의 마음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정말 귀하게 또 목소리 올려 세울 수 있도록 참 저희 민중당 더 많이 주민들 만나러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임동복 선생님께서 또 전진우 후보 또 어떤 사람인가 또 궁금해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또 기대하시는 어떤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은 또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짧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정치가 보면 우리가 50년대도 참 아무래도 시대보다 경제 기반을 급격히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했어요. 무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산업혁명하고 난 뒤에 보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게 됐는데, 저는 이 접근 방법을 물론 우리가 또 주민자치가 돼서 지방이용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좀 작은 내 주변만 생각보다는 현재 국회의원 우리 대의 정치에서 나라 살면 좀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참 이런 각자의 개인 생각은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좀이 대의 정치인데, 국회의원은 우리들 국산을 원한다죠. 내 법안은 어떤 법을 만드는 그런 사법적으로 평의 지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작은 그런 걸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이 따지면 국격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좀 지금 우리 정치가 지금 물론 관심이 없다가 또 관심을 가지면 지금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활 정치까지 따지면 아무것도 없겠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 정도 하시는 것 같으면 좀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그걸 아마 주민자치 같은 우리 자치제가 지금 잘 되고 구의원 구청장 그런 단위가 좀 많잖아요. 그런 세상 그런 건 가벼운 건 두고 큰 정치를 좀 내보는 그런 난 자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참 주민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정치 걱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진짜 우리 삶에서 정치가 그만큼 동떨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삶을 개인의 노력, 개인의 뭐 희생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가 내 생명을 보장을 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리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현 시기에서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대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2달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우리 삶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런 중에 또 저희 서대문에서 또 훌륭하신 우리 관장님 한 분이 또 오셨어요. 네, 그 홍대 사랑태권도 강기택 관장님께서는 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서대문이 제가 동네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직장은 서대문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배송이 주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다 이제 학교도 쉬고 학원도 쉬고 아니면 구청에서도 체육관 학원 다 쉬라고 얘기 나오는데 혹시 개인 사업자 같은 거는 나갈 돈이 되게 많은데 문 닫으면 그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애들이고 그러니까 문 닫아도 저는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 열어놓자. 열어놓으면 한 명은 오면 그 한 명 애가 되게 소중하다. 어차피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문 닫으면 다른 부모님들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되게 힘드신데 그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저는 그냥 계속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냥 방어다 소득도 하고 애들 환경 최대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온 나라가 되게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명이라도 이렇게 소득하고 그다음에 환경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서대문에서 좀 발전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좀 더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생각을 하고. 너무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구민들 정말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강기택 관장님 어떤 분이신지,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강기택 관장님을 사실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봉사단도 같이 해주시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네, 소개해 주신 우리 강성미 주민님 어떻게 이제 강기택 관장님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네. 네. 저는 그 서대문구 주민들하고 이제 카톡이나 그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한 2년 동안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제 지인이 아들이 여기 태권도장을 다니는데 그 자락들 공방에 오셔갖고 다 방역 활동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감사 메시지를. 이게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제 코로나 그 방이 이제 소개되어 있었는데 항상 그 방이 사실 긴장감이 메인 보면은 이제 뭐 어디 막 진짜 생겼는데 긴장감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아름다운 미담도 제가 소개를 시키고 싶어서 제가 이제는 초대를 안 하고 그냥 그 정보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다음날 또 초대가 돼서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또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사고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 말고도 또 제가 또 자주 드나드는 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카페에 원생님도 잘 돌봐주셨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그게 우연히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얼굴을 이렇게 당신
만들어주셔서 너무 예. 좋은 자리에는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네, 들어오다 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민중당에서도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좀 걱정 없이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했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봉사단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봉사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그 정부에서 마스크 오브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공적 마스크를 하나로마트랑 그리고 약국을 통해서 내보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침에 맨날 지하철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한 8월부터 했으니까 꽤 시간이 지났을 텐데 약국에 어르신들이 계속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엄청 길게 줄을 서 계셨었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한두 시간, 뭐 어떤 분은 뭐 3시간 이렇게 줄 서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하나로마트도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줄 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셨는데 어르신도 계셨고 그리고 어머니들 계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 명 가장 시간이 있는 사람 우리 집에 딱 한 명이 마스크를 사러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아침에는 약국을 갔다가 저녁에 오후에는 하나로마트를 갔다가 다시 약국을 갔다가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우리 가족을 내가 다 마스크를 줘야 되는데 마스크를 이제 3개밖에 못 구했다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나는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 마스크가 없으면은 아무데도 못 가더라고. 나는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마스크가 없으면 요즘에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라서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마스크가 없으면 못 간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를 계속 마주하게 됐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함께하고 있는 당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주민분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왜 주민들을 이렇게 마스크가 많아가지고 하나로마트랑 그리고 하나로마트랑 우체국이랑 약국에서 주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민분들이 해주셨던 것이 같이 공유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서대문 구청에 요구하는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됐고 그것과 함께 기다리게 되잖아요. 구청의 속도는 늦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함께 이웃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자. 그래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하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함께 배부하는 걸 하자. 이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마스크 봉사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친구가 마스크를 제작하는 반장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본에 마스크를 만들자는 결정을 했는데 재봉틀을 사용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곳곳에 상가를 돌면서 혹시 마스크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사장님한테도 마스크를 재봉틀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신의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재봉틀 2개를 부탁해서 갖고 오게 되고 어떤 친구가 또 남대문에 가가지고서는 천을 또 갖고 오고 또 어떤 분이 와주셔서 또 재봉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재봉을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중고등학교 때인가 배웠던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능력자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후원해 주신 게 더 많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만든 것보다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마음 보태주신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한 명을 배부했을 때 그 한 분을 통해서 이제 10분을 배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사실은 놀라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서대문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관련이었는데요.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의 서대문 구민들의 그런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비역 공고물로 나가서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요 정책이랑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고충이랑 같이 해서 예비 공보문에 담겼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은 사람을 구하는 정치가 가장 큰 정치겠구나. 근데 사람을 구하는 정치는 결국에는 우리 이웃과 우리 힘으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공약은요, 저희가 어떤 발굴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해주신 말씀으로 채워진 고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함께 이 문제가 필요하다, 해결돼야 된다 얘기해 주셨던 게 저희의 공약이 되었고, 그 공약은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반짝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총선 이후에도 하겠다는 것으로 같이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제동의 노인정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해 주시는 할머니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계셨는데 홍제 1동에 노인정이 실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다 언덕 쪽에 있거나 아파트 쪽에 있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맨날 2, 3시쯤 되면은 같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서는 계신 분들이 한 4, 5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한테 노인정을 설치하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리고 맨날 하겠다고도 얘기했대요. 문석진 구청장도 찾아와가지고서는 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아무리 찾아가도 만나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나서 어르신, 우리 지역에서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어떤 사실은 고충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노인정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노인정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도, 선생님 저희 노인정 바로 설치해드릴 수 있는 권력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4, 50명이 모이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할머니들과 함께 우리한테 노인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인정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모아서 민원 용지를 함께 만들었어요. 집단 민원을 넣기 위해서. 근데 할머니들이 같이 결의하셨어요. 내가 주위에 있는 홍제 1동의 어르신들한테 50명씩 받아올게, 마음 먹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50명, 할머니들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서대문 구청에다가 집단 민원을 넣자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약속했는데, 이거는 총선 때가 아니라 총선을 계기로 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총선이 끝나면은 할머니들이랑 같이 마음도 먹었거든요.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할 거다라고 같이 약속했는데, 그게 우리가 하는 민중당의 정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의 정치 방식은 대신 해결해 주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정치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근심을 같이 그 속에서 함께 같이 동료로 같이 머리만 떼고서는 끝까지 해결하는 정치, 그게 저희가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 함께 주셨던 의견들과 고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 주민대회로, 그래서 구청에다가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고충은 무엇이고 구청은 이것에 이 명령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주민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총선 이후에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겠죠.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뭐 한나당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국회가 된다 해도 그 당연히 안 된다고 계속 국회 나오잖아요. 이거는 설치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노인장은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노인장은 하지만 뭐 한나당에서는 그거 안 된다, 비용이 없다, 자금이 없다, 그런 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나갈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노인정 설치할 때 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네, 그렇죠. 질문하시죠? 만약에 네, 네. 뭐 민주당은 이렇게 하지만 뭐 한나당은 이렇게 한다, 안 된다, 자금이 좀 모자란다, 그 얘기가 되게 많아서 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면서 투표를 하면 안 되면은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는 모든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약속했던, 그러니까
사실 서대문구의 모든 정치인들이 약속했던 사안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예산상의 부족 문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들께서 노인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의 핵심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노인정을 약속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노인정이 지금 당장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면 정자라도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그러면은 함께 해결해가기 위해서 같이 할머니들이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곳은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민대회를 우리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명령이 구청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에서 예산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 우선순위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정말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노인분들한테 여쭤보자고요. 그게 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정치 아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좀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너무 좋네요. 네. 또 우리 댓글 피드백도 한번 볼까요? 역시 주민들의 힘을 모으니 더욱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민중당의 정치는 주민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마스크 봉사단 관련해서도 나왔는데, 그쵸. 오부제 직전에 그때 많이 줄을 섰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던 주민분들 얘기가 너무 눈물 난다. 아직도 사약지대가 너무 많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나눔을 하다 보면은 그 서대문 곳곳에 정말 사각지대도 많고 그 서대문 지역이 산이 많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올라가야지만 나오는 그런 동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은 거기는 대부분 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다리가 불편하면 섣불리 이제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고립된 생활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그런 주민들을 만나서 마스크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눔을 하러 만나러 가다 보면은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요. 평상시 우리가 듣기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참 그 우리의 사정, 우리 서대문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 정치인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그것을 또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로지 주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서대문에 좀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좀 우리 무엇이 좀 바뀌어야 하나, 국회도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구의회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민분들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성미 주민께서는 그 구의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좀 뭐가 있으실지. 제가 2년 전에 그 서대문구 의회가 임기 말에 구의원 12명이 그러니까 후임목에 예산을 당겨서 내용성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임기에 4번의 연수를 해보다 갔다 오고 나서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7,500만 원을 쓴 거를 알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고 저는 그전에는 구의원의 존재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염치가 없다. 어떻게 그 후임목이 예산을 당겨서 그랬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고 의장을 만나고 주민 옹부즈만 시민 옹부즈만도 신청해서 감사도 받고 그런 과정을 1년의 과정을 쭉 하면서 또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업무 추진비도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야 이게 근본적으로 누가 잘못인가를 갖다 제가 이제는 고민하던 차에 그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박희진 친구 아이들이 있고 전진이 나한테 지금 막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저는 2년째 계속 그 감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염증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정말 아까 말씀하시듯이 계란으로 방치기를 하구나. 세상은 안 변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많이 좌절을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서는 또 이렇게 우중당 분들이 정말 이분들은 봉사심정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의원들 전부 다 알거든요.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격이나 역량이 정말 서대문구의 평균 민도보다 떨어져요. 그리고 구의원의 존재가 역할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막 이제 갑질을 하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2년간 다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 원인을 제가 가만히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 정당공천제, 그러니까는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후보 검증 없이 무조건 다 찍게 되거든요. 주로 1번, 2번. 근데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제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야 이제는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정말 우리 지역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런 후진 구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의식 구조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에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부 지역 정치 의원으로 뽑았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국회에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정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진희 후보가 아직 나이가 이제 30대고 또 미숙하고 또 이렇게 뭐 무슨 석박사를 받는 분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이 수수한 이게 이제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인문학이 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약자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이제는 권력쟁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자기 수하의 사람을 거느려서 지배를 하려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인데 이런 분들이 정치에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주민들이 조금씩 많이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후보를 뽑는다 그러면 사표가 된대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라도 하나씩 이렇게 좀 해서 조금씩 이제 정치를 바꿔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같이 임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치의 구조 자체가 워낙에 권력쟁취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참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이런 구조로 계속 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한 명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말 국회의원 한 명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의 구조를 참 바꿔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전진희 후보께서 앞으로 서대문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포부, 다진 말씀, 또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제일 먼저 이 개소식에 오신 분이 계세요. 10시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마스크를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준비했을 때 제일 최초로 드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오늘 개소식 축하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나요. 홍은동에 살고 계신데요. 우리가 집을 잘못 알고 가가지고 중간에 엄청 헤매서 집에 가게 됐어요. 언덕 깊숙이 계속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고 올라가서 선생님을 뵀는데 선생님께서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집을 방문했잖아요. 둘러볼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 에어컨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에어컨은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에서 준 거고요, 이거는 누가 선물로 준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준 거고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왜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시거든요. 관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가난한지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집을 계속 찾고 본대요. 그리고 너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 거야. 너는 뭐가 있으니까 나라 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정말 못 사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잘 못 걸으세요. 연세는 저희 어머니랑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신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근데 관에서는 그 어머니께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넌 이 집에 살고 있는 거고 넌 에어컨이 있는 거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마스크를 같이 갖고 간 친구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던 거예요. 나는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람이라서 지금 당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엄청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만났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다시 홍지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 재난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관계가 쌓였어요. 오늘 세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사무실에 오셨는데 오늘 당가입하셨어요. 이게 아주 나중에 포인트인데 그거거든요. 저는 민중당에서 하는 정치가 그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에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력을 검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민중당이 하는 정치는요, 검증하는 정치도 아니고 뭔가 마스크를 사달라고 떼쓰는 정치도 아니고,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국가가 마스크를 지급해야 되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 때문이거든요. 당당히 사실은 명령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들을 가장 주인 자리에 제대로 올려세울 수 있는 정치하는 게 되게 마지막에 웃긴데요. 이거 라이브 생중계 괜히 해가지고 네네네네. 그게 저희가 하는 정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인데요.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청년의 힘을 키우는 정치 정확하게 하고 싶고 주민들의 힘을 키우는 정치 해야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중당 처음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지금 좀 알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민중당 응원하고 뽑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요. 민중당 당원으로 같이 정치해주세요. 그래서 민중당이 꼭 우리 지역사회 바꿀 수 있게 같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유 이게 눈물로 마무리를 하긴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저희 정치는 관에서 하는 그런 정치 기대하는 것, 누군가 정치 바꾸면,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국회의원 한 명 바뀌면 내 삶도 달라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나서서 바꿔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서대문구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는 앞으로의 민중당과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여기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채널 민중당 전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민중당 유튜브 민중당 전진이 좋아요, 알림, 구독 꾹꾹꾹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분들 다 잘 모르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청년들, 우리 청년들 같이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민중당 전진이 유튜브 구독
꾹꾹 하시면요, 우리 가족분들 멀리 지내시지만 이제 우리 전진희 후보 어떻게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이제 찾아오셔서 네, 활동 볼 수 있고요.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오늘 후보가 여길 갔구나, 오늘 후보가 이 주민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얘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단 전진희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후보님이 미는 구호가 있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에서 미는 구호. 민중당 전진희 꾹꾹꾹 하면 여러분들 꾹꾹꾹 이렇게 하고 우리 온라인 개소식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민중당 전진희 영상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영상 끝에 나오셨습니다. 예전 영상. 영상 하나만 브이로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기. 영상도 보여주는데 너무 급한 보여. 저희가 이제 항상 영상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 올리면 이제 알게 뜰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나 이런 보실 때 예전에 스피커를 켜야 돼. 새로 올라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이거 끄는 시장이 우리 당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민중당 전진희 구독,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네, 요거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후보님이 민중당 전진희 꾹꾹꾹 하시면 여러분 꾹꾹꾹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꾹꾹꾹 해주셔야 돼요. 꾹꾹꾹. 과장님 꾹꾹. 임동호 선생님 꾹꾹꾹. 손가락 꾹꾹.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꾹꾹꾹이 제가 꾹꾹꾹 하고 여러분들은 꾹꾹꾹 하시는 거 아시겠죠? 꾹꾹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준비되셨죠? 네. 민중당 전진희 유튜브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